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개념 볼게요. 교재는 15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개념의 크게 목차가 세 가지입니다.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요. 17페이지 보시면 3번부터 먼저 볼게요. 법률적 개념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 첫 자만 따와요. 그러면 RE가 되겠네요. 얘를 줄여서 대문자로 RE라고 쓰시면 돼요. 리얼 이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게 되면 일일이 쓰시지 마시고 시간 낭비니까요. 그냥 RE라고 약으로 쓰시면 돼요. RE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개념은 첫 번째 법률적 개념입니다. 두 번째가요, 경제적 개념이 있고요.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먼저 법률적 개념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다. 자, 그러면 이제 협의하게 되면요,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17페이지. 동함 1번. 협의의 부동산은 첫 줄. 자, 민법상 개념인데 민법 밑줄. 즉 민법 괄호 제99조 1항에서의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밑줄. 나왔죠?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 메모가 두 개 되어 있죠. 강의 노트.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이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가 뭐냐, 정착물이 뭐냐, 얘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자, 토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땅이니까 땅. 자, 토지 논점은요, 책을 보시면, 자, 기업은 토지 있죠, 토지. 자, 토지를 보게 되면 A번과 B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고 체크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A번 첫 줄,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자, 한 줄 밑줄 하세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밑줄 하시고요. 자, B번 보게 되면요. 자,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3천 공간에 미치는데 광업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밑줄입니다. 미채굴 광물 밑줄.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체크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지표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만큼, 자, 한 필지 땅을 삽니다. 땅을 샀어요. 그럼 이때 이 소유권의 범위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요, 하늘 끝까지, 지구 중심까지 내 것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정당한 이익에서 그 상하에 미친대요. 이 정도 범위. 여기서 상하에까지만 미친대요. 얘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하늘, 높은데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땅, 내 공간이니까 지나가지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자, 여기까지, 지하도 여기까지, 정당한 이익까지만 미치니까, 자, 이상 깊이 돼서도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특히, 자, 이렇게 볼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석유가 매장이 되었대. 그럼 얘는 이제 나의 범위잖아요. 그러나 밑줄에 있죠.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요, 우리나라 민법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도 내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빈출. 자주 나왔습니다. 자, 토지를 보았습니다. 토지. 다음에 정착물입니다. 자, 정착물은요. 자, 먼저 니은번 보게 되면 정착물. 자, 교재 첫 줄 미션입니다. 정착물은 사회 경제 면에서 토지에 부착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밑줄. 여기서 핵심 단어, 키워드는요. 계속적으로, 계속적 동그라미. 계속적.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는요. 조금 아래에 보니까 참고표 있잖아요. 정착물. 예. 이대로 보시면 돼요. 정착물. 자, 정착물은 영어로 픽스처가 되고요. 그러면 정착물 하게 되면 해석하면 바로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이죠.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 고정물입니다. 이때 고정하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 고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요. 여기서 정착물은 항상 계속적 고정만 오가 됩니다. 얘가 정착물입니다. 계속적 고정. 그래서 계속적으로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고정은요. 정착물이 아닙니다.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어떤 고정? 계속적으로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이면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바로 가식 중에 수목이죠. 가식 중에 수목이다. 임시로 심은 나무는요. 바로 일시적이죠. 정착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판잣집 있죠. 판잣집도 우리 민법 판례는요. 해체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착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게 있다.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 박스. 자, 컨테이너 박스 어디서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시내 갑니다. 시내. 시내 가서 이제 차를 주차하죠.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내. 자, 시내 주차장 딱 들어가니까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서 창문 열고 주차 딱지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금방 옮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시적입니다. 이런 것도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정착물은 계속적 고정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A번, B번이 있죠. 토지에 독립된 걸로 간주되는 것. B번,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 두 가지, 정착물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독립된 거 하고요. 일부로 보는데. 그러면 A번, 토지에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여기다가, 자, 적어줘요. 화살표. 독립 정착물 적어주고요. 독립 정착물. 자, B번 있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B번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종속 정착물. 그럼 이제 요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얘는요, 토지와 별개로 독립된 것이고, 얘는요, 독립 안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요 차이점은요, 한마디로, 등기 O가 되고요, 등기 X가 돼요. 자,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와 별개야. 독립된 물건입니다. 등기를 안 하면요. 안 하면 독립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로 보는 겁니다. 구분되겠네요. 그러니까, A번은 독립물로 보게 되면 등기 또는 명의 방법이 있죠. 그래서 표를 보게 되면 건물은 따로 등기하잖아요. 독립물입니다. 독립정착물입니다. 수목 있죠. 수목도 기업번 보게 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밑줄. 등기하면 독립물입니다. 등기 있잖아요. 니은번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명인방법 밑줄. 명인방법도 등기와 비슷한 효력이 있거든요. 일단 공시방법이 있잖아요. 이러면 독립된 물건으로 봅니다.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미분리 과실도요. 명인방법 밑줄.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독립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농작물은요, 첫 줄 밑줄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경작 재배한다면 독립된 정착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건물, 등기된 수목, 맹인방법 갖춘 미분리 가실, 그리고 또 경작하는 농작물이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독립된 정착물로 보고, 토지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B번. 토지의 일부로 본다. 이거잖아요. 자, 얘는 등기 안 한다고 했지. 그래서 밑줄 하세요. 교량, 돌담, 국어, 터널,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등기를 안 하니까 토지에 포함시켜버려요.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말입니다. 나번 내려가세요. 나번 내려가서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밑줄입니다. 수목과 다년생 식물. 나무나 다년생 식물이죠. 얘도요, 다시 말하면 정착물이죠. 계속적으로 고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착물이면서 얘는요, 역시 등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번, B번 구분되시겠죠? 등기한다, 맹인방법 갖추게 되면 독립된 물건이 되고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등기 안 하더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토지의 부속물입니다. 자, D번,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인데요. 그러면 동남이 B번 내려가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자, 목차가 가번, 물건의 부착 방법, 나번, 물건의 성격, 다번, 물건의 설치 의도, 라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 나왔잖아요. 요 4개의 목차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정착물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목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4개 나와요. 이 4가지가 뭘 말하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 동산하게 되면 동산은 한마디로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이동성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분필, 안경 전부 다 움직이잖아요. 동산입니다. 동산은요, 움직이기 때문에 결코 계속적으로 고정이 된 정착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동산도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다면 정착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목차 4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인데. 자, 그래서 이제 강의로도 필기가 다 돼 있죠.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부착 방법이 건물에 손상을 줘요. 건물에 손상을 주고 설치 또는 제거합니다.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보자. 정착물로 보자. 예를 들면 제가 수도꼭지를 그렸습니다. 수도꼭지. 시장 가서요, 수도꼭지 하나 주세요 하게 되면 요거 들고 호주머니 넣어버리면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얘를요, 어떻게 설치하죠? 손상을 주고 설치하죠. 주택을 지을 때 주방에다가 이렇게 벽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고 이렇게 부착을 시키잖아요. 이러니까 뭐가 됐죠? 계속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이런 것들은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부착시킬 때 손상을 주고 설치했더니 계속적으로 고정이 된다? 정착물로 보자. 두 번째, 물건의 설치 의도가 돼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치 의도가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택에 있는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 스토브. 자, 주방에 가스 스토브,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데요, 2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일반 주택에 설치를 했다.
다음에는 임대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대요. 달라집니다. 자, 일반 주택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는요, 이사를 가요. 다 떼갖고 들고 가잖아요. 이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이는 당연히 동산입니다. 가져갑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임대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대요. 자, 임대주택. 어떤 사람이 이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서 자, 임대가 잘 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 딱 붙여놨잖아요. 어떻게 해요? 풀옵션. 그래서 이제 여기 새 들어오게 되면요. 최고급 가스레인지부터 해서 벽걸이 TV, 통돌이 냉장고부터 했어요. 자, 이것저것 전부 다 설치가 다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나중에 임차인이 나갈 적에는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니까 얘는요,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동산이 아니다. 이럴 때는요, 개수적 고정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못 가져가니까. 이 목적이 뭡니까? 임대가 잘 되게 할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동산이 아니라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성격이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가 돼야 돼요. 용도에 적합하다. 주로 이제 주문 제작이 된 경우인데요. 이런 예가 바로 책걸상이다. 자, 일반적인 책걸상은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공부방에서 책상 옮겨가지고 다른 방에 옮길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책상과 걸상은 동산입니다. 이동수. 그러나 책걸상이라 하더라도 교회 강당에 설치된 책걸상은요, 교회에만 어울리잖아요. 다른 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회 용도에 맞도록 제작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보자.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관계. 그럼 강의도 보게 되면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자, 임대인도 나오고요. 임차인도 나오고. 또 거래 당사자가 되면요. 매도인이 나오고. 매수인이 나와요. 거래 당사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임대인이 정착물을 설치합니다. 임차인이 정착물을 설치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선반 또는 진열대예요. 자, 어떤 건물을 지으면서 자, 건물주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자, 건물주가 자기 건물 지으면서 자기 건물 임대인이 직접 여기다가 선반도 설치하고 진열대를 설치합니다. 누가? 임대인이. 이렇게 설치되면요, 임차인이 함부로 못해. 함부로 못하니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뭘로 본다? 괴수적 고정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자.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정착물이다. 그러나 이제 임차인이 새 들어왔어요. 자, 새 들어왔다. 임차인이 새 들어와서 이제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선반도 설치하고 진열대를 설치하게 되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이거 원상회복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요, 정착물이 아니다. 얘는요, 빈출 아주 자주 나와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하게 되면요, 여기 앞에다가 단 하나만 적어줘요. 요것만 적어주면 돼요. 불분명하다. 불분명. 자,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불분명하다. 이때는 무조건 누구로 본다?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것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은요, 아주 고급 주택입니다. 호화주택입니다. 예. 보통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시면 그 상류층 호화주택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잘 지어서. 와, 집이 멋집니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게다가 탁 나오니까 전부 다 잔디밭에, 예. 연못에 잉어도 기르고요. 이야, 관상수. 나무 끝내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간에 이 돌이 정은석 돌이 있죠. 돌이 막 삐까번쩍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 주택을 판다면 뭐지? 매도인. 사는 쪽은 매수인입니다. 이때는요, 자, 누구 것인지 불분명하잖아요. 아무런 특이가 없으면. 자, 그래서 특이가 없으면요, 이건 전부 다 누구 걸로 본다? 매수인의 것으로 보자. 이런 모든 정상물이 있죠. 이런 것들은 누구 걸로 본다? 매수인의 것으로 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나무가 너무 비싼 게 뭐가 있죠? 적송. 적송은 한 그루에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엄청 비싸요. 또 어떤 게 있다? 이 정은석은 돌이 막 몇천만 원씩 합니다. 너무 비싸죠. 이런 것들은요, 팔 때 매도인이 특약 걸죠, 특약. 이런 것들은 내가 가져갑니다. 내 거니까, 비싼 거니까 해서 이때는요, 특약만 달면 돼. 특약만 걸어버리면 매도인이 가져가면 되겠지만, 특약이 없다면요, 누구 걸로 본다? 매수인의 것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자, 이렇게 보시면서 주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각각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도 설명이 끝났고요. 교재 보시면 바로 18페이지까지 설명을 모두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했죠? 토지와 정착물. 합칭이 뭐가 된다? 민법상 부동산 협의가 되는 거예요. 자,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다시 확인. 자, 오늘 3번째 프린트. 지문이에요, 지문. 자, 앞으로 매주마다 이 자료가 나갑니다. 제목이 뭡니까? 단원별 기본 다지기 확인 학습. 오늘은 1번부터 뒷페이지 14번까지 14문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뒤에 보니까 정답과 해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진도만큼 문제를 지문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군데군데 풀어줄 거예요. 예. 한번 간단하게 문제 확인합니다. 2문제 확인할게요. 자, 쉬운 것부터 볼까요? 쉬운 거. 자, 쉬운 문제는요, 14번, 뒷페이지. 14번.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언제 나왔지? 작년 34면. 전설물이 아닌 것. 바로 정답 보이죠? 3번. 가식, 중해, 수목. 답이 바로 보이네. 얘는요, 일시적이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면에 국어, 단연생 식물, 교량, 담장. 얘는 뭐죠? 등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 어떤 정착물? 종속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 포함시켜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착물 아닌 것, 정답 3번. 예. 쉬운 문제죠? 예. 다음에 앞에 봅니다. 7번 보시면. 부동산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당사자 관계를 들 수 있으며, 이상하네. 얘가 나와야 되는데. 예. 물건의 부착 방법, 설치 의도, 당사자 관계. 얘가 빠지고 뭐가 들어갔지?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일단 틀렸죠, 그죠? 자, 경제적 가치 대수다. 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면 부동산입니다. 왜? 한 평에 몇천만 원씩 하니까. 작으면요, 동산이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크니까 부동산이고 작으니까 동산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 동산도요, 가치가 큰 게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 몇 캐럿 하는 거, 몇십억 하거든요. 동산도 얼마든지 가치가 클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미술품. 예. 아주 고가. 예. 미술품 한 점에 몇십억, 몇백억 합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가치가 작으니까 동산이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부동산도 가치가 작은 게 많습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 땅하게 되면 평당 뭐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비싼 것만 있겠지만은요, 싼 것도 있어.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땅 중에서 공시가 가장 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싼 땅. 어딘가면요, 저기, 전라남도에 혹시
진도 들어봤죠? 진도. 진도 밑에 무인도가 있어. 옥도. 이 옥도란 무인도 섬은요, 아마 3년 전인가 4년 전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0원도 안 해. 이거 뭡니까, 이거? 한 제곱미터에 1,000원도 안 해. 세상에 이 땅이 새우깡보다 값이 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이런 것도 있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얼마든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치 대소하게 되면 부동산 또는 정착물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자, 7번 계속 봅니다. 그래서 문장 틀렸죠? 뒤에 문장. 거래 당사자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는 맞죠? 앞에 게 틀렸고 뒤에 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문제는요, 정착물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도 아시고 문제를 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더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협의의 부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의 남죠, 광의. 자, 광의를 보게 되면 광의. 자,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를 보시면 광의 부산 땡땡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네모 나왔죠. 자,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네모다. 요 네모가 바로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과 똑같은 말이 의제부동산, 똑같은 말입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그러면 자,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 준자가 붙게 되면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대요.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 노트 보면 설명이 쭉 나오죠. 예를 들면 자동차, 중기는 건설기계예요. 선박, 항공기, 또는 나무, 임목, 또는 이제 광산,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또는 뭐 어업권이다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2번 내려갑니다. 2번. 자, 얘들은요, 왜 부동산처럼 취급하느냐? 부동산과 같은 공시법이 있죠. 등기. 자,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처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실익. 왜 이것을 공부합니까? 그 실익은요. 준부동산도 부동산처럼 보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다. 또 등기하니까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처럼 보니까 그러면 얘를 거래하는 게 누굽니까? 중개. 따라서 중개활동의 대상이 됩니다. 중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 중개법 첫 수업 안 나갔죠? 곧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시면요. 중개법 공부하시면 아마 첫 시간에 중개대상물을 공부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요. 주로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토, 건, 입, 광공이죠. 토, 건, 입, 광공. 5가지. 토, 건, 입, 광공. 자, 볼까요? 토, 건. 맞지. 토, 건.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지? 협의. 다음에 입, 광, 공은 나왔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입광공. 그러니까 결국 중개도 뭘 할 수 있지? 준부동산. 얘는요,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중개 안 돼.
중개법에서는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중개 안 됩니다. 왜?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개법에서도 협의도 되지만은 준부세 일부도 중개할 수가 있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준우선이 필요하구나, 활동에서. 이런 실익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우선까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럼 이제 얘가 포함된 것이 무슨 부동산, 넓은 의미 광의로 보고 있습니다. 광의. 자, 준부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 이제 공부 다 하는 거예요. 밑줄 칠게요. 책을 봅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2번. 광의의 부동산은 땡땡 밑줄입니다.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준부동산. 적어드렸고요. 기업번 의를 보시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 밑줄. 을 갖추기 때문에 부산처럼 취급하잖아요. 세 번째 줄. 자, 예를 밑줄 하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어건, 광업건. 이런 것들이 모두가 준부동산의 종류가 되고요. 자, 특징은요. 준부동산은 감정평가 밑줄, 대상이 되죠. 저당권 밑줄,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부동산 중개 밑줄,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설명 다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칠판 보시면 여기까지가 협의, 광의, 합친 것이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경제적 개념 넘어갑니다. 경제적 개념. 그럼 얘는요, 책을 바로 봐요. 책에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책은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 경제적 개념은 지금부터 단어 5개 제목만 밑줄 하세요. 1번 자산 밑줄, 자본 밑줄, 3번 생산요소 밑줄, 소비재 밑줄, 상품 밑줄. 자, 제목만 밑줄합니다. 설명 보지 마세요. 제목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의도이 다 적혀 있잖아. 자, 자산 또는 자본이다.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끝! 단어만 기억하자. 그러면 이제 또 한눈에 파악이 되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이 단어의 공통점은 무조건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시어자가. 그래서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래서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입니다. 파악되겠죠? 우리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 확인. 오늘 지문 봅니다. 지문.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문제 보시면요. 자, 문제 보시면 13번. 13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언제? 23회. 한눈에 팍 나오죠? 시어자만 따지면 되겠네. 정답 4번. 환경. 예. 환경. 예. 그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입니다. 다시. 자, 기술적 개념은요. 자, 강의부터 보게 되면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인데 단어만 체크합니다. 단어만. 그러면 이제 책을 봐요. 책을 보시면 15페이지. 자, 15페이지를 보시면 1번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다음 페이지 보니까 제목 4개 밑줄. 1번 자연 밑줄, 2번 공간 밑줄, 3번 위치, 4번 환경 밑줄. 나왔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눈에 보세요. 한눈에. 자, 부동산 개념은 크게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법률적 개념은 뭐지? 협의와 광의. 특히 협의가 뭐지? 민법. 민법상 부동산. 경제적 개념은 뭐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물리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문을 5개 만들어야 되니까 종합 문제가 돼요. 자, 세 가지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론. 셋 다 합치자.
이렇게 이제 강의노트 묶어줘요. 강의노트, 법, 경기 전부 다 묶어주고 하면 세 개를 다 합한 것이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인데요. 우리 학에서는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학계론은 부동산은 뭘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은요, 세 가지. 법, 경, 기가 합친 것이다. 법경기. 무슨 경기? 법경기. 그래서 자, 구분합니다. 비교하자면 민법은 협의다.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민법 시간에 예를 공부하고요. 학교로는 무슨 부동산? 전부 다 합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럼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요. 민법은 가장 좁게 봐. 학교는요, 전부 다 포함되니까 가장 넓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민법과 학교는요, 범위가 다르다. 예. 꼭, 자, 첫 시간은요, 개념 구분합니다. 민법 시간은 뭐지? 협의, 토지와 정착물이고, 학교는요, 법, 경기가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개념 구분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전에 끝났고, 그러면 다시 교재 보게 되면, 교재. 설명이 다 끝났는데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게 되면 맨 밑에 박스 있죠? 자, 박스 보니까, 자, 단어 3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 복합 부동산. 세 번째, 복합 건물. 나왔잖아요. 요거 설명 비교합니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맨 밑에 3개 묶어놨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 복합 부동산. 세 번째가 복합 건물입니다. 자, 이 단어를 전부 다 비교하자, 비교. 한눈에. 세 가지 공통점은요, 전부 다 앞에 단어가 복합자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복합자가 들어가더라. 근데 뒤가 다르잖아요. 자, 비교합니다. 얘는 공부했죠. 합친 거. 따라서 복합 개념에서는 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정의잖아요. 얘는 땡땡 뭐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개적 개념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공부 다 했고요.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얘는요, 토지하고 건물을 합한 것이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것이다. 자, 그림으로 확인. 앞으로 제가 학교론 시간에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요렇게도 그리고요. 요렇게도 그립니다. 한눈에 뵈게 되죠. 얘는 뭡니까?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 맨 땅. 이런 맨 땅을 낮이라고 불러요. 낮이. 얘는 뭡니까? 토지, 건물 있죠. 요거네.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어떤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따라서 대부분 대도시는요, 토지 위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지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도시는 전부 다 복합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이 되었다. 다시. 그러면 강의 노트, 화살표 괄호되어 있죠.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자. 얘 뭐냐? 자, 그러면 복합 부동산 결합이 됐는데 이때 여러분이 얘를 갖고 있어요. 이때 땅값이 3억이다. 3억. 주택이 있는, 주택 가격이 2억이다. 합 얼마? 5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택을 판다고 가정합니다. 땅값 3억이잖아. 주택 가격 2억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팔 적에는 생활정보지에 자, 토지 따로 3억 팔고 건물 따로 2억 판다. 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팝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얘가 뭐지? 일괄 평가입니다. 따라서 복합 부동산은 이 두 가지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한다? 한꺼번에 묶어서 뭐지? 5억이다, 5억. 일괄 평가.
따라서 복합 부동산은 어떤 평가?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평가를 한다. 일괄평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복합 건물은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까요? 주상 집어넣죠. 그럼 다 아시는 거죠. 주상 복합 건물. 주상 복합 건물. 그럼 주상 복합 건물 이거 되겠네요. 자, 토지 위에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얘가 이제 우리 우리 시대 사람들의 로망이죠. 뭐지? 꼬마 건물, 꼬마 빌딩. 그러니까 이 관계 가지고 있으면 월세가 300, 400, 500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뭡니까? 1층은 상가로 임대하더라. 2층은요, 원룸, 투룸, 주거용. 3층도 뭐지? 원룸, 투룸, 주거용. 4층은 내가 직접 거주한다. 주인 세대가 주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주상 복합 건물이지. 끝. 주상 복합 건물.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하나인데 용도가 몇 개? 2개 이상. 그러니까 이런 말을 주상 복합 건물, 다른 말로 상가주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요,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요, 가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왜? 1층이 최고로 비싸겠지. 상가니까, 상가니까. 나머지는 주거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되지? 가치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치가 다름 나왔잖아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화살표 또 빈 괄호 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는요,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따로 상가 따로, 주택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평가.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뭐 때문에?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되시겠죠? 그럼 한눈에 비교되잖아요. 복합 개념은 법경지, 부동산의 개념이 되고, 공부 다 했고, 복합 부산은 합쳐진 거. 무슨 평가? 일괄평가. 복합 건물은요, 용도가 달라. 주상 복합 건물.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설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제 책을 보시면 박스 있죠. 19페이지에 술술술 들어올 거예요. 정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깊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설명만 잘 따라하시면 이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부동산 개념 마치겠고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 부동산 분류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